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을 찍는 오늘은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말했습니다.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금요일인데 심지어 지금 금요일 아침 7시 50분인데요. 저는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왜 출근을 하지 않았냐면 오늘이 바로 공휴일이기 때문이에요. 공휴일, 국가에서 정한 쉬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떤 공휴일이냐면 바로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이 올해, 다시 말하면 2026년에 무려 약 60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되었어요.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노동절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노동절이 되면서 근로자의 연대감을 좀 높이려고 이렇게 다시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날짜가 있어요. 특별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도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도 있고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5월 5일까지 쉬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행을 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해서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상하이로 여행을 떠납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국 여행은 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뭐가 어렵냐면 언어가 우선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못한다고 봐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있어요. 두 번째 어려움은 어플. 평소 사용하지 않는 고덕지도라는 걸 사용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평소에는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지도에 다 저장을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이 맛있다 하면 거기 저장해 놓고 꼭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 하면 저장해 놓고 그럼 지도에 들어갔을 때 제가 표시해 놓은 곳들이 막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곳을 묶어서 첫째 날에 가고 또 다른 근처에 있는 곳을 묶어서 둘째 날에 가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고덕지도 그 어플에서는 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좀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이번 여행에서 하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중급자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듣기 연습하는 용도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듣기 연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후에는 공항으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나름 며칠 동안 여행 일정을 막 짜봤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 하는 야경 명소, 밤에 봤을 때 풍경이 예쁜 곳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는 맛집들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 곳에 가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로컬 맛집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여행 정보를 찾아보다 보면 그런 곳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누가 가는 곳을 많이 따라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딜 가나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그런 건지, 워낙 유명한 가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곳보다는 나중에 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현지인 맛집, 진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그런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면 하고 싶은 것 첫 번째, 바로 에그타르트 먹기입니다. 여러분은 에그타르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디저트 종류를 특히 좋아해요. 크림빵 이런 것도 좋아하고, 까눌레 이런 것도 좋아하고, 휘낭시에도 좋고, 케이크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중국에 가면 에그타르트가 저렴하다고 해요. 지난번 여행에서도 느꼈지만, 그냥 지하상가? 지하철 같은 거 타러 아래로 내려가면 있는 그런 가게들 에그타르트도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에그타르트를 사 먹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가게도 있긴 한데, 그냥 현지인들이 많이 줄 서서 먹는 그런 에그타르트 가게에 가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야시장 가보기입니다. 밤에 가는 시장, 밤에 여는 시장이죠. 제가 이전에 중국 여행을 갔을 때 그 야시장, 저녁시장 그런 곳에서 신기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꿔바로우도 먹었고, 마라꼬치? 차가운 마라꼬치도 먹고 되게 신기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시장에 가면 평소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야시장 음식들 먹어보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꿔바로우는 꼭 먹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군침이 돌아요. 맛있겠습니다, 아주.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쁜 카페에 가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상하이는 되게 예쁜 도시인 것 같아요. 약간 유럽 느낌도 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느낌과 미래 도시 느낌, 이 두 가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청 기대가 됩니다. 예쁜 옷도 입고 예쁜 카페에 가서 음료도 마셔보고 싶은데, 제가 가보고 싶은 카페가 있어요. 바로 어떤 카페냐면 13대 마르조라고 하는 카페인데, 곰돌이 인형을 음료에 달아서 주는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이곳도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긴 한데, 저는 음료보다도 곰돌이 인형이 좀 더 기대가 돼요. 인형이 갖고 싶어서 카페에 간다 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런 예쁜 카페에 가서 맛있는 음료도 마시고 작은 곰돌이 인형도 받고, 그냥 골목골목에서 사진 찍어도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맛있는 만두를 먹고 싶어요. 저는 사실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만두가 있어도 한국에서 잘 먹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중국 여행에서 그냥 어쩌다가 만두를 파는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일부러 거길 가려고 한 건 아니었고, 사실 오른쪽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야 했는데 저도 잘 모르니까 왼쪽에 있는 가게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가게였습니다. 근데 잘못 들어간 가게에도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관광객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현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만두 가게 체인점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서 와, 역시 중국 만두는 다르구나. 만두가 이렇게 맛있을 수도 있구나.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만두였어요. 피가 되게 두꺼운 느낌인데도 야들야들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상하이 여행에서도 진짜 맛있는 로컬 만두집에 가보고 싶습니다. 5번째, 구독자님께서 최근에 알려주셨는데 상생신소라는 복합 문화 공간에도 가보고 싶어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예쁘고 무슨 수영장 같은 게 있는 그런 공간이더라고요. 사진 찍으면 예쁘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찾아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감사드리고 저의 즐거운 여행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에서 현지인 분께서 추천해주신 복합문화공간 상생신소 가보고 싶고요. 6번째, 마트에서 간식 사보고 싶어요. 저는 어느 나라를 여행 가더라도 마트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마트에서 파는 과자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재미있는 게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마트에서 사보고 싶은 건 포키라는 과자였는데 피스타치오 맛인가? 그런 과자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빼빼로 같이 생긴 포키, 피스타치오 맛이 있다고 해서 먹어보고 싶고 그 외에도 김치맛 과자 당연히 맛있을 것 같고 저는 오이맛 감자칩도 먹었었는데 저한테는 꽤 좋은 맛이었어요. 호불호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호였습니다. 맛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트 같은 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마트에서 요거트 사보고 싶고 7번째는 과일을 많이 먹고 싶어요. 보통 과일은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곳을 가면 많이 사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과일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하이에 과일을 많이 팔고 있고 손질된 과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마트에 가면 손질된 과일 코너가 있어서 쉽게 사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딸기도 먹고 망고도 먹고 잭프루트도 먹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과일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의 먹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거의 먹으러 가는 여행입니다. 8번째, 상하이 임시정부에도 가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 여행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여기를 꼭 방문합니다. 가면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미 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면 저는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요. 9번째는 상하이에서 러닝을 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저희 짝꿍 남편이랑 러닝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3일 정도 했어요. 정말 최근에 시작했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바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촬영이 있어서 달리기를 하지는 못했는데 하루에 20분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뛰고 돌아와서 씻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잠깐 운동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저처럼 생각이 많아서 막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에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행 가서도 러닝을 해보지 않겠는지 물어봤는데
몇 번 좀 달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몇 개를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번이 10번째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서점에 가보고 싶어요. 서점에 가는 걸 평소에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요즘에는 어떤 책이 인기가 많은지 이런 걸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서점에 간다면 찾아보고 싶은 책은 중국어 공부책? 정말로 그 어린이들은 어떤 책으로 공부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요리책? 이런 것도 보고 싶어요. 그냥 서점 자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엄청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여행을 간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나 이제 여행 가나 보다.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여행을 간다고? 이런 느낌은 아직 믿기지가 않습니다. 한번 비행기를 타고 거기 내려봐야 내가 여행을 하러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었고 이 영상이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때쯤이면 제가 한창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